지금 대한민국 육군은 중대한 질문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트랜스젠더 병사를 인정하느냐, 그것도 남성에서 여군 복무를 허용하느냐, 이 문제와 부딪혀 있습니다. 육군의 20대 남성 하사가 휴가 기간 중에 외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 의무심사에서는 성기 적출을 이유로 심신장애 상급 판정을 내렸고요. 육군은 해당 하사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할지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 창설 이후에 처음 있는 사례 같은데, 자, 먼저 군 복무 중인 남성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사분은 기갑병과 전차 조종수로 이제 임관을 해서 복무를 하고 있던 과정에 본인이 이제 트랜스젠더로 완전히 정체한 후에 네. 소속 부대 배려 속에서 이제 호르몬 치료 등을 거쳐서 작년 겨울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은 현재 그 태국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서 네. 국내 군 병원에서 가료 중이고 지금 언론에 나왔다시피 그런 심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육군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군의 입장은 뭐 아직 입장이라고 사실 할 것이 없고요. 이제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까지 그냥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해온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 군이 이제 앞으로 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 받아들이면 어떤 이제 우리가 준비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오늘 이제 던져진 화두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군의관이 이분이 귀대한 뒤에 심사를 한 결과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미 군의 입장은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전역을 권고하는가요? 이게 그 의무심 조사를 한다고 해서 네. 반드시 전역이 되는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기계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의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조사를 한 거고, 왜냐하면 이 아직 하사분이 법적인 성별은 정장이 완료가 안 됐으니까 남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군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고환 및 성기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 정도의 급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냥 판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이제 이거를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이후의 복무, 그 다음에 의지, 주소속 부대병 평가 이런 것들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른 뭐 군인들도 예를 들어서 뭐 지뢰 제거 작전이나 아니면 훈련 중에 어떤 부상을 입고 뭐 절단이나 이런 큰 부상을 입은 분들도 계속 복무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무조사에서 반드시 어떤 장애 등급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게 전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분이 왜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수위로 봐야 되는 건지요? 요 장애 등급을 내리는 거는요. 네. 그 군인사법 시행 규칙에 의무조사와 심신장애 등급의 기준표가 있거든요. 네. 그거랑 병력 판정, 저희가 이제 군에 병무청에 입대할 때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병력 판정 규정에 질병 및 심신장애 정말 평가 기준을 준용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1에서 9급 사이가 되면 이거를 이제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뭐 이게 뭐 어떤 수준을 가야 뭐 전역이 반드시 되고, 뭐 아니면 어떤 수준에 가면 전역이 안 되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 내가 휴가를 얻어서 해외에 나가겠다, 수술을 하고 오겠다, 이런 거를 네. 일단 군 당국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들 포함해서 공무원들을 네. 그 국외에 나가게 되면 서쪽 국외 여행 신청서라는 네.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양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외국에 방문하고 이런 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다 제출해서 낸 거기 때문에 네. 그러고 이제 소속 부대에서 허가가 떨어진 거고요. 근데 이미 수술하는 시점에서는 부대가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 성전환 수술 자체가 뭐 군사상 별로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럼 네. 부대장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도 알고 있는 사실일까요? 저희는 충분히 그렇다고 알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네. 성전환 수술 허용을 위한 휴가를 내줄 때 그러면 네. 당신이 이 복귀가 가능하다든가 그런 수술을 받으면 전역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사전 고지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이제 본인이 어떤 절차들을 왜냐하면 그 소속 부대의 지휘관들이 네, 군의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군인들이고. 네, 근데 뭐 네, 그냥 이분들은 이 사람이 이제 무사히 어떤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끔 소속 부대장으로서 또 도움들을 주는 것이지. 뭐 저희가 소속 부대에서 너 이거 하면 전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굳이 꺼낸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드러났다고 봅니까? 아니면 입대할 당시부터 어떤 여성 지향성과 관련한 어떤 진단이나 어떤 본인의 뭐 심경 토로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뭐 자세한 어떤 경위들 통해서 본인은 트랜스젠더로 정체를 했다라는 것을 저희 이렇게 다 파악을 하진 않았고 그것도 이제 뭐 일종의 신뢰되는 질문이니까 네. 저희가 깊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통상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무슨 이렇게 내과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네. 2, 3개월이나 뭐 오늘 하루 수술 결정해서 내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성전환이라는 그 성별 정정의 과정은 처음에 내가 성적 뭐 젠더 디스포리아나 이런 정신과적인 진단이 있고 나서 호르몬 치료가 수년간 이루어지고 이 사람의 몸이 이제 여성의 몸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다는 시점에 도래했을 때 수술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정체와 본인이 트랜스젠더 정체를 하고 이 준비를 하기까지는 사실은 수개월이 아니고 이미 수년간의 어떤 고민과 그런 진료 기간들을 거쳐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만간 육군에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앞서서 이 상급 심신장애 판정을 군인권센터에서는 기계적 절차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이 전역심사위원회 자체도 기계적 절차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새로운 판정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전역심사위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복무에 대한 의지나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전향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의무조사도 뭐 다 절차상으로 한 건 맞지만 이분이 이제 여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이 하사분이 여군으로서 어떤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이 사람이 남자인 상태에서 남군의 잣대를 들이대고 더 이상 판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이분이 기갑병과 소속이라는데 그럼 여군으로 간다 하면 그 해당되는 병과는 있습니까? 네, 기갑은 지금 이미 여군들이 진출을 한 병과이기 때문에요.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성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법적으로는 아직 여성은 아닌 거죠. 그래서 성별 정정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단계인가요? 예, 지금 관할 법원에 작년 겨울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하셨고요. 네. 뭐 현재 아직 심리 기일이나 이런 거는 잡힌 게 없지만 모쪼록 이제 저희가 좀 빠른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상담 지원 단체로서 서포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 전역심사위원회 자체가 본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여성이란 판정을 받은 뒤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이 해당 하사의 의견인가요? 저희의 의견이기도 하고 본인의 의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군의 입장에서는 뭐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전역 심사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저희
저희가 뭐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네. 만약에 저희가 요청한 대로 연기가 돼서 성별 정정 이후에 전역 심사위원이 개최가 된다면 네. 이분이 이제 뭐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두고 굉장히 뭐 감론을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어려운 건 고민이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여군을 받은 지가 역사 70년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딱 잘라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여군은 이미 여군들은 뭐 70년 역사 속에서 야전사령관도 나오고 지휘관도 나오고 병과가 전병과가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여성을 정치한 사람에서 다 여성으로 성별 정책 완료된 사람은 왜 복무를 못하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성별이 종료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네.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전환 병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인식에 상당한 논란도 있지 않겠습만큼 그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어떤 이제 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회적 합의라는 말만큼 사실 비겁한 말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어떻게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는 거지. 다 완료가 된 이후에 받아들이는 과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성단체들이 호주제를 폐지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낙태제를 폐지하는 과정들까지 그게 어떤 전향적인 결정들로 인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이거를 만들어진 토대 위에 뭔가를 하겠다라는 건 저는 좀 되게 비겁하고 아니란 생각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당사자나 군인권센터 입장에서 원하는 그런 판정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는지요? 일단은 본인이 지금 계속 복무를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고 장기로 계속 이제 꾸준히 복무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결정이 나온다면 인사소청부터 시작해서 전역 처분 취소를 향한 이제 그런 소송의 기간들이 좀 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까지 결정이 2, 3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육군과 국방부가 좀 전향적인 판단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지금 육군 내에서도 이분 말고도 어떤 성정체성 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분들은 이번 이 사례의 판정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 파급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좀 다수의 그 상담이나 치료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특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소속 군이나 상세한 정보들은 좀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었는데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확인을 했고 이번에 이제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이제 계속 복무가 확정이 되면 이분들도 어쨌든 그런 고민이나 어려운 과정들 이제 고민의 과정들이 없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는 내가 입대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의 여성이나 아니면 남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좀 좋은 기회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트랜스젠더 문제와 함께 그동안 국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이런 지적들은 있었죠. 군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고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어떤 처우나 대우가 개선돼야 된다는 걸 계속 꾸준히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희 센터가 지원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2017년에 육군에서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대대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군형법과 관련된 그런 뭐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도 종결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화의 물꼬들이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 뭐 트랜스젠더를 포함해서 성소수자 장병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복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도 일찍부터 이런 군 성소수자 문제가 쟁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캐나다나 벨기에, 뉴질랜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성소자 군인 복무에 대한 뭐 허용뿐만이 아니라 성소자 군인들이 뭐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가이드가 이미 다 내려져 오고 있는 곳이 많고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정부 때는 그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에 성별 정정을 원할 경우엔 이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열어둔 상태였거든요.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급진적인 흐름까지 가려면 아직 많은 스텝들이 남았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이제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점이 됐고 또 우리나라의 국격이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올 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전향적인 그런 결정들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네. 자, 성소수자 가운데는 동성애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군 복무에 대한 제한은 지금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은 만들어진 지 사실 좀 됐고요. 부대 관리 훈령상에. 네. 근데 뭐 이제 입대를 해서 내가 만약에 커밍아웃 했을 경우에는 부대에서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아우팅이나 이런 이제 2차 가해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래도 성소자들이 드러내놓고 복무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 등 이 성소수자에 대한 군 입대 문제, 군 복무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화가 적극 이루어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계기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군인권센터의 입장은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는 복무를 희망하는 누구든 간에 그게 어떤 성별과 성 정체성 그다음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뭐 어떤 특정 그룹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훌륭한 인력풀들을 어디까지 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제 이 사건을 좀 많이 알리고 또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이었습니다.